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정치권이 서민들 난방비에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한파와 함께 찾아온 난방비 폭탄에 정치권이 유독 부산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야당 대표의 제안에 대통령실도 부랴부랴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정치권 공방, 과연 무엇이 빠져 있는 건지, 그리고 은행 노조는 코로나 이전으로 영업시간을 정상화하자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금요 경제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소개합니다. 고정 패널 김정우 의원 나오셨고요. 김현우 의원을 대신해서 경북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난방비 폭탄 문제 어제 이어 오늘 또 진행합니다. 서민들 부담이 워낙 크고 대책을 또 서로 내놓느라고 아주 부산한데 김정우 의원님 어제 대통령실이 지금 긴급 처방을 했어요. 예. 취약계층 지원을 배로 늘리겠다. 이 대통령실의 긴급 지원 대책 혹시 어떻게 야당에서는 지금 보고 있을까요? 우선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뒷북 대책을 좀 마련한 것 같고요. 뒷북 대책이다. 네. 그리고 급하긴 급했다. 네. 정부 여당이 민심의 흐름을 그나마 좀 캐치해서 늦게나마 조금이라도 좀 방안을 내서 좀 다행인데요. 우선 시점과 형식 측면에서 9시 20분에 그것도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보통 이런 대책은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발표라든가 하는데 그만큼 이제 경제수석이 발표하는 걸 봐서 이제 급하긴 급했구나. 또한 그 시간에도 사실 9시부터 민주당에서 당대표와 소속 지자체, 광역지자체, 시도지사들과 함께 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회의 중에 이렇게 발표하는 거 봐서 정부 여당에서 좀 급하긴 급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네. 내용 측면에서 보면 정부 내에도 아직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설의 근거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취약계층에 2배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최상목 이제 경제수석이 2, 4분기에 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던 걸 동결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아침에. 동결하기 예. 2, 4분기? 예, 2, 4분기에도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걸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오후에 추경호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그걸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2, 4분기에 가스 요금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보적인 답변을 했어요. 유보적인. 예.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도 하나의 목소리를 못 내고 그런 것이 급하게 나온 것을 봤을 때 네. 좀 많이 미흡하다. 미흡하다. 그래도 그 우리 야당에서 먼저 그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그 핀셋 지원금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에 답을 하는 형식이 돼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논의를 많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내놓은 네. 것 같고 2, 4분기 가스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수석 추경호 부총리 뭔가 좀 조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정태국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지원 대책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 주변에 보면은 가스가 올라가 굉장히 그 여론이 비등하는 시점에 정부가 그 대책을 발표했는데 형식과 내용에서 저는 다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족스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스비에 대해서는 아주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다 여기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우려를 하는데 이번에 지원 대상이라고 부랴부랴 발표했는 사람이 116만 가구거든요. 바우처 2배로 늘리는 취약계층.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가구 수로 따지면은 우리가 1,200만 가구, 2,2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5%밖에 되지도 않고. 대상이. 대상이 그렇고 그거는 가구 수로 따지면 그렇고 바우처 대상 가구는 거의 대부분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그냥 116만 명이면 그 120만 명을 못 넘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 5천만 명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실제로 그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국민들은 거의 별로 없을 거고 너무 적다. 너무 적고 대상이. 뭐 그래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와 관계없는데 거기서 약간의 변명이라고 했는 것이 그 우리 전 정부 때문에 그 이제 뭐 했다라는 말하고 전 정부 그다음에 탓이다. 또 그 뭡니까
외국에 비해서 덜 올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걸 듣는 국민들이 기분이 좋았겠는가. 그러다가 제가 이래 저 방송 섭외가 오고 난 다음에 댓글 읽어보니까 한 명도 평소 때 이래 보면 요즘 여야가 보면은 사실 6대 4로 보통 60% 정도가 현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40%가 부정적인데 여는 거의 99%가 다 부정적이더라고요. 정부 지원 대책, 대통령실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도 네, 거기에 대해서 99%가 좀 불만이다. 댓글은 요즘은 보니까 저 야당을 지지하는 댓글보다 여당 지지하는 댓글 일반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댓글에 있어가지고는 거의 99%다 비판적인 거 보면은 굉장히 저 내용에서 저 잘못했고요. 뭐 형식은 내가 다음에 또 한번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경제수석이 지원 금액을 배로 늘리겠다, 15만에서 30만 원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우처, 예, 바우처. 교환권을 근데 2배. 그것도 사실은 좀 뻥튀기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22년에 지원 평균 이게 15만 원은 맞는데요. 올해 예산을 짤 때 그거를 20만 원으로 늘리는 걸로 해놨어요. 원래. 잠깐만요. 원래 계획이. 산업부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금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지원 금액은 20만 원으로 늘리고 지금 예산에 그렇게 이미 잡혀 있다 이거예요? 예. 이미 잡혀 있는데 그거 갖고 그냥 작년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늘어나니까 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본래는 올해 20만 원 잡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 50% 늘어나는 건데 작년 대비해서 100%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0%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이제 거짓말은 아닌데 이미 올해 예산으로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김 의원님이 예산을 잘 아니까 또 꼼꼼히 챙겨 보니까 그거는 그냥 오직 답답했으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뭐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뭐 애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남 민심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 왜 원인은 지금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그래서 국제 LNG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데도 2배 내지 4배까지 올랐어요. 이미 예상이 됐었고 누구나 작년에도 38%를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 대비책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대비책은 무엇이어야 했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지금 바우처 예산도 지금 줄였거든요. 아까 이제 그 지원 금액은 늘렸는데 대상은 본래 작년에는 117만 명을 117만 가구를 지원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83만 가구로 줄였어요. 올해는 근데 지원 대상 줄어 있어요?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래요? 그거를 이제 부랴부랴해서 지금 170만 가구로 이제 늘리겠다. 지원 대상도 늘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3번에 걸쳐서 올렸는데 가스 요금을 그래서 38%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년 10월에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보도자를 낼 때 이게 38% 올라가니 우리 국민들께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4,500원 정도 올라갈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라갈 거 예상하고. 근데 그거는 여름이나 평상시의 얘기죠. 지금 겨울에 2배, 3배 이상 늘어나니 국민들이 불통이 터지는 거죠. 분통 터지는 거죠. 더구나 거기에 대고 전 정부 탓을 하니. 사전 대비도 안 했고 또 이후도 전 정부로 돌리니까 지금 이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끓어오르군요. 정태 의원님 아까 뭐 형식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어요? 대통령실 지원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아니 그 물가가 오르는 거를 전부 다 국가가 그러면 예산을 퍼줘 가지고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도 막 정부가 뭐 생돈을 이제 현금 퍼주고 이런 짓은 안 하거든요. 그거는 물가가 오르는 거는 지금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또 혹한에 특히 그 날씨가 추워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 정부가 해달라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이게 우리나라가 아예 공산국가 하자 하는 거라고 똑같은 이야기고 그건 맞지 않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형식 문제는 형식에서 왜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발표를 최상목 경제수석이 긴급하게 했는데 왜 최수석이 나섰나요? 뭐 그냥 저도 청와대에서 2년을 근무를
했는 경험을 보면 제가 아마 갑자기 지시가 봐가지고 부랴부랴 아까 김정은 의원 말씀대로 부처하고 뭐 제대로 협의도 안 하고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나 청와대가 뭐 발표해버리면 그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저는 그 내용보다도 지난 정부 때, 그 문정부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청와대가 위조할 고조할 자꾸 그 뭡니까? 그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 이것저것 발표를 하고 모든 걸 주도했다. 예, 주도했고 특히 그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아예 그냥 청와대가 그냥 뭡니까 그 각 일본 부서를 거의 그 뭡니까 적 비슷하게 돌리고 오늘 청와대가 뭐 12개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뭐 자꾸 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큰 정부 중에서 청와대 주도의 큰 정부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지난 대선 때에 보수 쪽에 있는 국힘당 그 후보인 그 대표님께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청와대도 줄이고 이전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그 뭡니까 가스비 오른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갑자기 청와대가 저렇게 대통령실이 갑자기 나서는 거. 나서면은 저러면은 이제 정부 부처는 또 바짓저골이 돼 버립니다. 내용보다는 옛날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 그 대통령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최근으로 기준 이명박 대통령 그래도 장관들 불러가 밥도 자주 먹고 그랬어요. 점심도 먹고 그래가지고 이 내각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이래 되니까 청와대 그 뭡니까 참모들이 반로할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그래 되는데 그 지금 또 다시 뭐 옛날 스타일로 가가 청와대가 이런 구체적인 정책까지 사실 청와대는 저걸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요약하는 대통령실이 뭔가 청와대의 문제 주도하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걸 좀 바로잡아 좀 대통령실에 힘을 빼야 되는데 이런 문제 너무 성급하게 나서서 주도하는 느낌을 줬다. 나서가지고 그 형식이 문제다 이런 저는 거죠. 이제 애정을 갖고 이야기하면은 저도 뿌리가 이제 보수 정당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99% 욕하는 정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 전 정부 탓할 것도 없고 지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원래 그 뭡니까 솔직히 욕 좀 하면은 지금 야당은 무슨 일만 있으면 현금 빚내 가지고 퍼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장기 대책을 이렇게 세우겠다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야당이 무슨 일 말씀 돈을 쓰자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가 에너지 지원금 1인당 25만 원, 소득의 80% 늘리자. 그러니까 7조 2천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야당의 주장은 너무 돈 퍼주자는 그런 또 비판에 직면하는 거 아니에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뭐 공산국가 얘기까지 좀 말씀하셨는데 좀 나가신 것 같고요. 지금 이 가스 요금이 올라갈 걸 이미 예상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영국이나 독일에서도 2배 내지 4배 올렸습니다. 당분. 그러면서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 요금 올라가는 대신에 가구당 400파운드씩 3개월간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금을. 가구당? 예. 그러니까 가스가 요금을 올리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현금 지원 대책을 영국에서 마련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도리어 줄였던 거죠. 바우처 제도를.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보는 관점이 이제 문제입니다. 에너지는 이제 필수제입니다. 에너지 없으면 우리 생활 못 합니다. 밥도 못 하죠. 전기도 못 켜죠. 그렇죠. 여름에는 더워서 이제 냉방병 연결되죠. 근데 냉열 환자가 더 많습니다. 온열 환자보다 사실 50% 이상 많거든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자료를 보면 50% 이상 더 많은데 여름이 더 문제예요. 겨울도 문제지만 앞으로 그럼 그거는 어떻게 대비할 건지 그에 대한 대책이 없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에 우리가 그 뜨거운 여름에 온 국민이 헛겁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필수제를 어떻게 공급할 건지 이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봐야죠. 이거를 단순히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보다는 좀 넓은 관점에서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권을 어떻게 지켜줄 건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법상에 그 바우처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바우처. 근데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 생활 수급권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원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취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그 급여를 받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예. 이 피해가 전 국민에게 다 가는데 그러면 그 지원 대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런 걸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소득의 80%까지 그래서 늘리자 그러는데 필요한 80% 늘리자. 너무 근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하자. 말이 안 돼. 필수제면은 우리가 무배추도 다 무배추 고추도 다 필수제인데 오를 때마다 그러면 현금 나눠주고 80%까지 현금 나눠줘야 되니까 80%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예. 그건 현실 필수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80%까지 7조 원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재정 가면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째 세금을 거다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가 나빠가지고 세금도 엄청나게 지금 세수가 지금 펑크가 나고 있고 네. 또 전 정부 탓을 안 하려고 해도 전 정부가 저 나라 빚을 1,000조 원이라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나 놓고 자기들이 정권 맞지 않았다고 해서 또 무책임하게 국민을 선동해가지고 7조 2천억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장기 대책을 세워야 됐다는 그 원론은 내가 100% 맞습니다. 네. 그래야 한다면은 전 정부에서 잘못했는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탈원전이라가 엄청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실상 전 정부에서 그 에너지 가격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가격을 올려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또 현금 나눠줘. 그러면 우리 김정우 의원님 말씀대로 25만 원 나눠주면은 에너지는 이제 추운 겨울이 따뜻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면은 정말 저는 그런 25조 원 중에 상당 돈을 추경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없고 그래서 편성을 내가 했다 하더라도 물가를 자극해가지고 전혀 서민한테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이 돈 많이 번 정유회사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물리는 횡재세를 좀 걷는 걸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은 했어요. 예. 예,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 의원님?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때문에 국민들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정유사는 성과급으로 몇 % 지급했는 줄 아십니까? 1000% 지급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횡재세 논의가 나오는 건데 이건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도 제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과금 제도가 있어요. 네. 소위 말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법, 약칭해서 석유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산업부장부 장관이 그 국제 유가가 이제 현저히 등락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정유업체한테 그리고 석유 수출업체한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근데 산업부 장관이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때 하나만 좀 잠깐만요. 물어보시죠. 산업부 장관 안 하고 있어요. 먼저 물어보세요. 네. 예. 무슨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횡재세라도 도입을 해서 검토해서 정부에서 안 아니 하니까 횡재세를 걷으면 한 7조 걷어집니까? 내가 보기에 아니, 그렇게 7천억도 해야 안 걷어집니다. 그거는 그냥 이 정부 그 야당의 상투적인 수법이 이제 선동하는 거 있죠. 원래 법에 있다는 거예요. 부과금 법에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횡재세는 지금 이제 국제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거는 그 이제 석유를 생산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가격이 오르면 엄청난 이득을 보는데 우리나라 뭡니까 석유 수입업자들이라든지 판매업자들은 뭐냐 하면 원가 자체가 올랐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 뭡니까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약간의 이득이 늘어났는지 몰라도 횡재세의 그 개념에 들어갈 만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약간의 뭡니까 돈은 더 많이 벌었지만 그리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김정우 의원님 하신 대로 걷어봐야 내가 보기에 3천억, 4천억도 거두기 힘들 겁니다. 그거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거는 기재부에서 검토해가지고 하면 되지. 횡재세를 걷어가지고 7조 2천억을 마련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발상의 문제인 거예요. 횡재세의 대상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메이저 같이 그냥 석유 땅에 있는 거 퍼가 할 때 그냥 가격이 오르면 완전히 자기들이 횡재를 보는 유전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건 완전히 이제 가격 오른 만큼 무조건 불로소득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석유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국으로부터 원가 자체가 비싸게 사와가지고 파는데 다만 시차가 발생합니다.
좀 싸게 사는 거 비싸게 그 시차가 발생 거기서 이득이 늘어났지만 그거 아까 말씀대로 그 직원들이 뭐 저 1000% 그 상여금 받았는 거 그거를 다 100% 환수해봐야 몇천억도 안 돼. 그 7조까지 될 가능성도 없고 그 공연이 이제 그 전형적인 뭡니까 로빈훗 발상으로 국민들에게 이 아픈 가슴을 이제 생채기를 더 내려고 하는 정말 아주 저급한 논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에 근거가 있고 난방비 고충이 크니까 뭔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라도 냈는데 반론이 만만치 않네요. 아니, 보니까. 재원 마련은 다 보시죠. 추경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고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장관이 자기의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거든요. 산업부 장관이. 그렇죠. 부가금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모아야죠. 아, 부가금리를 네, 매겨야 해서 몇 천억인지 몇백억인지 조금이라도 모아야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그게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고요. 천억도 안 될 거고 아니, 그걸 가지고 의지의 문제가 7조 2천억에 관한 문제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네. 아니 그리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방안을 또 마련해야죠. 다른 방.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의지를 해야 되는데. 연초에 네. 그 반도체 대기업에 대해서 세금 깎아주는 거 예. 예. 기재부에 재공제. 지시하니까 하지 않습니까? 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그렇죠. 해가지고 지- 혼났죠, 예. 기재부가. 기재부 혼나고 기재부가 이제 15% 20%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 아이, 뜻을 근데 받아들여서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어제 바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북 도지사와 도의회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뭘 발표했어요? 35억 전북 도민한테 난방지원금 하겠다고. 지금 주로 지자체들이 많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는데 전북- 벌써 전북은 벌써 도의회하고 벌써 합의가 됐다고 어제 전북도지사 김관영 지사 페이스북에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국회와 정부 간의 협의를 잘 이끌어내면 그런 리더십이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 중앙정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 겁니다. 그거는 네. 아니, 그렇게 저 의지가 있어가지고 잘했는 분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국가빚을 천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거를 그 문제가 있고 그거는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고 예. 대한민국 미래 사실 그 대통령이 뭡니까 그거를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7조를 추경을 하라.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튼 그것도 아니고. 연초부터 그런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은 곤란하다. 네,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우리 예. 김 의원님은 이제 그리고- 재원 마련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럼요, 여러 지원에서. 가지 그런 내야죠. 방법이니까. 뭐 그리고 추경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제 추경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정부가 조장을 해요? 정부는 네. 아주 한 칼에 반대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조장한다는 것은?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경제 상황이 다 아는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 네. 해서 참 힘듭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공공요금은 좀 줄여야 되거든요. 늘지 말아야 인상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 근데 계속 가스요금, 전기요금, 그 다음에 서울시의 또 교통요금 2월, 4월에 뭐 300원, 400원씩 올린다고 그러죠? 그거는 그 교통요금 올리면 전체 물가의 파급 효과가 큰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원가 오르니까 뭐 올린다고 하는 게 어떻게 방법이 올릴 건 올려야 된다. 아니 이렇게. 올리더라도 시기를 줘서 좀 이번 기회는 참고 뭐 그런 아니, 정부의 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정부 봤는데 기업만 그- 살리는 그런 그 행태를 25만 나눠주는 것보다도요 실제로 탈원전 좀 하지 탈원전 하지 말았어야 됐고 네. 최저임금 저렇게 급격히 올리지 말아야 됐고 요즘 최근에는 민주당이 협조해가지고 최저근로시간 그 연장만 좀 해줬어도 한 가구당 보통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다 수입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초과 근로 못하도록 네. 만들어가. 그것만 해도 한 달에 25만 원이라 5, 60만 원씩 수백만 가구의 혜택을 받을 겁니다. 네, 에너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이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정부 조금만 빚을 늘리는 것에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난방비 얘기에 관한 토론이 조금 산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예, 산으로 여기서 가서- 마치고 우리가 준비한 다음 주제 은행 영업 시간을 좀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은행 영업 시간 원래 9시에서 4시까지였던 게 9시 30분에서 3시 30분으로 줄어서 정상화하자는데 지금 노조가 아직 반대를 굽히지 않는 것 같아요. 30일부터 지금 은행은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까? 왜 은행들 끝까지 조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는 그거 좀 파악을 해보니까요. 네. 합의할 때 합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단축을 단축을 합의할 때 뭐가 잘못됐을까요? 거기 단서 조항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할 때 영업담축 시에 노사 간에 합의한 내용이
그러면 그거를 복구하는 거와 정상화할 관련해 때. 정상화할 때 근로시간 유연화라든지 그다음에 영업시간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노사가 공동 TF를 구성해서 성실히 논의한다라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이 성실히 논의한다는 이 조항을 넣어서 예.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뭐 노사의 일방이었다면 그리고 정상화하는 거는 그냥 당연히 된다. 이렇게 노사 합의를 작년에 산별노조 노사 간에 합의가 됐으면 그냥 당연히 됐을 텐데 성실히 논의한다는 걸 넣어놓으니까 그 논의하는 프로세스를 우선 거친 거예요. 예. 올해 2번에 걸쳐서 거쳤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시간 유연화라든지 영업시간 운영 방안에서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점포수를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노조에서.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그러면 그 점포수 줄이니까 그러면 그 주는 만큼 이 남아있는 영업점에 또 어떻게 업무가 할 건지.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좀 내놔, 사측에서. 예.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안 주겠다. 뭐 이렇게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런 절차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단서 조항에 의해서 협의가 잘 안 됐으니 협의를 더 진행해보자. 그런데 협의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된 거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승적으로 우선 정상화를 하고요. 예. 아마 할 겁니다. 네, 은행에서는 이미 네. 각 점포에 9시, 4시로 정상화했다고 일단 다 지점에 통보를 했는데 여전히 노조에서는 뭐 제가 안할수 없습니다. 한마디 네. 하는데 예. 노조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예. 그 은행이라는 것이 지금 경쟁력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더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지금 요즘 돈을 좀 많이 버는 거는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이제 약간 돈을 버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이윤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인터넷 뱅킹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종업원 수를 자꾸 줄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은행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이 든 사람들, 실제 상담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존재하거든요. 그럼 이게 영업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은행원이 그 뭡니까 그 인터넷 뱅킹에 비해 가지고 네.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뭐 이렇게 투쟁해가 이기면 좋을 것 같지만은 전혀 아니라 저 뭡니까 민노총이 난리를 치니까 뭐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적이 돼 가지고 오히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듯이 이 그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은 자기들이 좀 편할지 몰라도 자기들의 일자리 자체가 더욱더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요즘 보면은 인터넷 뱅킹에 비해 가지고 그 은행 창구의 유일한 장점은 사람이 직접 응대한다는 엄청난 장점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근로 시간을 단축시켜 버려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원상회복을 해가 자기들이 일자리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면 그러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인터넷 뱅킹에 비해서 경쟁력은 갈수록 잃어갈 경쟁력을 수밖에 계속 없어요. 잃는다. 완전 우리 집은 내 느낌으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네. 그 재래시장이 그 뭡니까 그 홈쇼핑 그 인터넷 쇼핑에 밀리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지금 받아가는데 자기들은 자꾸 그거를 고립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고립화시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그런 서로 노사가 완활한 합의가 안 되니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좀 얘기를 했어요. 정상화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뭐 감독원의 이런 개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지도라고 해야 됩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건? 저는 이제 감독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금융기관의 간섭 내지는 지도를 할 거냐, 아니면 그게 관치금융이냐, 이 판단을 이제 하는 기준을 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 그러한 기준은 제가 볼 때는 금융 소비자한테 그러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가는 것이냐, 그런 거는 감독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간섭이고 관치금융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소비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리를 예대금차를 이용해서 지금 그 금융기관이 굉장한 이득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를 대출 금리를 인하하라. 이런 것은 금융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는 감독 차원에서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좀 뭐 어나운스 이펙트를 준다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뭐 지주회사 금융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한다든지 그거는 금융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면 네. 그러한 감독과 그 관치금융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그 국민의 입장에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행정을 그렇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최근에 워낙에 이 은행 경영에 대해서 그 금융감독원의 어떤 개입, 간섭, 지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약간의 좀 불만들은 은행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뭐 영업 시간만이 아니고 네. 우리 정 의원님은 그걸 보시고 저도 정말 이게 토론에서 가장 나쁜 게 양비론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 그 은행의 대부분 주주가 거의 한 70% 80%가 외국계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현 경영진에서 자율 경영 이사회를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치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그 현재 그 은행장이나 이사장들의 완전 개인 왕국이 돼버리기 때문에 관이 어느 정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또 인사에까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는 우리 금융계가 발전한 금융계의 삼성전자 같은 은행이 안 나타나는 게 너무 막 시시콜콜하게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개입을 또 안 해놔 놓으면은요 완전 그 현재 이사장과 은행장들이 그냥 자기들의 왕국을 왕국이다. 만들어버리는 네.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참 가장 나쁜 양비론으로 알겠습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치금융 논란이 참 많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난방비 폭탄 토론에 이어서 관치금융 문제까지 금요경제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태욱 전 의원 그리고 김정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